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다음 주엔 이제 활짝 핀 꽃들을 보실 텐데,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이게 주식이 또는 투자 결과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더 즐거운 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됐어요. 익절 후 이 가격에 다시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익절을 거의 70%한 상태입니다. 다시 살 건데, 왜냐하면 이 고점 근처에 왔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버티고 있어요. 금요일 날 보니까 이거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만 제 원칙입니다. 저는 우선 이익은 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시청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아니, 뭐 다시 살 걸 왜 파냐.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내일 어차피 목욕할 건데 오늘 밤에는 안 씻는 거냐, 이런 거죠. 점심 먹을 건데 아침을 뭐 하러 먹냐. 제가 좀 웃자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매도를 우선 해놓으면 리스크가 줄죠. 수익을 딱 내놓은 상태에서는 하락을 할지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죠.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분위기를 보고 추세의 방향을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딱 예측을 해서 이대로 가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리 리스크를 매도를 해놓고 익절을 해놓으면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늘상 전 리스크를 줄이고 간다. 수익을 높이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계속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데, 지금 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쭉 오를 장인가요? 알 수 없잖아요. 분위기가 악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좀 익절해 두셔라. 그래야지 리스크가 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건, 자, 여기서 크게 밀렸으면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크게 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밀렸죠? 이걸 그대로 다시 감아 올렸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렸죠? 그러면서 이 검노선을 120분봉상 또 뚫고 올라서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잘하면 좀 버텼다가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래 하단 보시면, 근데 이제 계속 오를 만한 차트 그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MACD 보조지표도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S시그널,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중기 스토캐스틱만 여기 걸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갔다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고점은 맞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우리가 예상하기보다, 그럼 뭐 정확히 맞겠습니까? 100% 맞지 않거든요. 우선은 익절을 해서 예수금을 확보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거든요. 여기를 올라탄 상태라 월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올라타잖아요. 계속 다시 간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주봉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TQ가 요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25.42. 자, 여기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전 전고점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하락만 보지 마시고 상승할 때 또 보자고요. 상승 이렇게 하면 딱 요 근처에서 강한 슈팅으로 올려서 쳤어요. 30일까지 그대로 그냥 뚫어 올려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요 근처 왔을 때 30일까지는 그냥 갔죠. 여기 보이시죠? 네. 30일까지는 안 갔네요. 30까지 이제 꼬리 달고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내려갔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번 올라타면 거의 부스터를 단 것처럼 강하게 올려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 전부 다 물량 하나도 안 갖고 매도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부분은 좀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원래 투자는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매도를 다 하고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소량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매일 꾸준하게 사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저는 매도 대응할 거고요. 올라가면 추가 매수,
그러니까 오를 때 못 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를 때 사시면 돼요. 그거는 단기를 보고 요 구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요 구간.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충분히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그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하면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못 팔겠다 이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통한다. 다시 한번 상승이 통한다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여기서 매도했다가 와 완전 괜히 매도했다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안 팔아야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실 때 장기 투자 마인드긴 한데 제가 볼 때 매매나 트레이딩을 좀 전혀 안 하시는 그렇게 되시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좀 매도하시고 그리고 손실 난다 그러면 손실 나도 매도는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수익은 내세요. 수익은 내놓고 다시 사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까 말까는 이제 기관들이 결정하겠죠. 하단 스토캐스틱 라인이나 모든 지표들이 아직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일봉상엔 약간 꺾이는 기미도 보이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원래 큰 추세가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때도 여기 보시면 강한 거래량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 올라왔잖아요. 지금 TQ도 사실은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전에서도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검정색이 거래량인데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슬슬슬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거는 이 양봉 거래량입니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량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발생했다가 이 파란색 물결 우물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줄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상승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파악할 때는 당연히 하락이 맞는데 주가는 이럴 때 올라가죠. 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 지금 5대5 보시는 게 맞다. 금요일부로 그렇게 느꼈어요. 금요일날 확 밀려야 되는데 떨어지려면 안 밀리더라. 그러면 상승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세요. 미리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견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0일까지 아직 못 갔으니까 근데 갔다. 그 다음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부스팅 구간이고 여기 보시면 고점이죠. 고점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저점이고 연결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 이게 매물대라는 거죠. 박스권. 여기서도 하락할 때 여기서 매물대 잡혔고 그럼 상승하면 어디까지 가겠냐. 요번 상승은 제대로 올라간다면 상승론자분들 계시고 하락론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승론자분들은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는 안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40까지는 TQ가 갈 수 있겠다 가면 그래서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다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꺾이면 매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연준이 틀렸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 원인은 임금 아닌 기업의 탐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플레면 원자재 값이 사실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서비스 비용이 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전체를 보시면 제가 봤습니다. 원자재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 휘발유값 내려가죠? 네, 지금 구리, 금속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올리고 있습니까? 제품 가격을 기업들이 올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의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는 아니 원자재 가격이 계속 그것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물건을 올리냐? 그럼 왜 안 내리냐? 그럼 기업은 이 얘기하죠. 미리 들어왔던 재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안 올릴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업들은 계속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겠죠. 이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살짝 베팅을 하고 있어요. 한 70% 인플레이션은 한 3년 이상 간다. 이렇게 보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식품도 똑같은 거죠. 그럼 외식 비용이 있고
미국에 이제 외식 비용 상승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 먹는 그냥 물건 가격, 식품 비용 있죠. 뭐 이렇게 밀키트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밀키트나 이런 식료품 관련 생산품들은 한 10% 가까이 올랐대요. 10.2%인가? 근데 외식 비용은 오히려 8%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진짜 서비스 물가에 의한, 연준이 얘기하는 그 서비스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외식 비용이 더 들어야죠. 근데 그거보다는 물건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그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기업 이익은 좋아져요. 그럼 주가가 생각보다 한동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업은 돈을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뭐 어쨌든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자, 물가 금융 불안 분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 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만만치 않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이 취업도 하실 거고, 지금 젊은 분들은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최근에 이제 막 뭐 요 몇 년 핫하게 떠오르는 게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취업 포트폴리오. 경력 관리, 취준생들의 경력 관리.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활동 경력만 나열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일하는 날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제작을 돕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도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죠. 이거 ETF 쭉 사서 나열해놓고, 나 이것도 있고, TQ도 있고, SOXL도 있고, TMF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수익을 내는 자산을 담는 걸로 비중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또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포트폴리오 꼭 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한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었냐? 금하고 국채가 있었어요. 근데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국채보단 한국 국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요거부터 하고. 자, 근데 지금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묘한 건데 아이러닉한 거죠. 주가에 어찌 보면 탐욕이에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의 탐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베어스턴스가 몰락을 했죠. 그럼 보시면 2008년도 3월에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되게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SVB라든가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이제 모두 나왔어요. 도이치뱅크도 나왔죠. 유럽에서. 이제 위험하다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여기 3월 14일이죠. 근데 주가는 묘하게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17일입니다. 자, 나스닥 100을 볼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위기랑 같이 갑자기 반등을 해요. 이렇게 쫙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약간 요번에 반등이 오면 이 구간이 아니겠느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상당한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반등하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아니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사실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막판에 올린다는 거죠. 누가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올려요. 느낌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죠. 그래서 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안 가실 거냐? 저는 갈 겁니다. 저는 타고 갑니다. 대신에 적은 물량으로 간다는 거죠. 이전처럼 뭐 풀로 꽉 채워갖고 나는 더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때 물량 줄여가면서 적정하게 수익 내고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가는 과정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 계좌가 이제 1억 90까지 갔었어요. 수익이 좀 전환돼서. 그런데 지금 다시 1억 4만 원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70만 원 정도인가? 요거를 다시 CMA로 이렇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1700 정도 여유 자금 있는 CMA에 이제 1780으로 늘었죠? 늘었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12일만 해도 마이너스 700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얼마가 됐냐? 마이너스 44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수익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산상 평가액에 자꾸 몰입을 하시면 안 돼요. 자산상 평가액에 내가 마이너스 40%입니다. 30%입니다. 50%입니다. 그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이렇게 빼놓으세요. 빼놓으시면 저는 그래도 플러스고 여러분 계좌가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서 주구장창 모아가는 투자가 과연 과거 10년을 보면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불장이었지만 여러분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그게 재미가 없었고요. 나중에 그럼 10년을 진짜 계속 투자하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부 다 워렌 버핏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수익 날 때마다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지금 쏙3나 TQ 이런 거 다 지금 매도를 다 했습니다. 없죠? 여기 포트에 없습니다. 싹 다 빠졌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쪽에다 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쏙스를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다시 샀고요. 근데 마이너스 4%면 이게 달러 환율이 빠지는 영향도 있어서 샀는데 주가가 밀린 건 별로 없고요. 조금 내려갔는데 금요일날 좀 밀렸겠네요. 그렇고 TQ는 아직 양전이에요. 새로 사는데. 그러니까 새로 사도 그렇게 큰 손해 아니다라는 거죠. 수수료 정도만 감안하시면 수익해서 이 계좌에 넣는 게 저는 더 좋은 일이다.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예수금도 여기 1700 있죠. 그런데 여기 RP 지금 제가 해외 RP 사고 있는 게 2100을 또 사놨죠. 그러면 이전보다 늘었어요. 여기 예수금 700이었는데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RP도 이때는 한 1100 정도 있었는데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 현금을 지금 충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바로 현금도 지금은 중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종목을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포트폴리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은 그래서 계속 원화 채굴을 저는 이제 일을 해서 벌기도 하죠. 회사에서. 근데 그건 생활비 쓰는 거고요. 국내 주식으로 원화 채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온칩스, 여기 HPSP 뭐 이런 종목들로 금요일은 제가 강의가 있어서 대단하게 매매를 못했고 이전에 사놓은 것 중에 수익이 쫙 난 게 있어서 이걸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절을 안 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저 손절합니다. 여기 보면 원준 손절했죠?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손절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74. 와 이거 무슨 엄청난 문제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무상증자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손실을 마이너스 73은 여러분 손절하기 힘드시죠? 근데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 손절해도 어때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딴 거 번 거에서 퉁친 거니까 이렇게 손절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주식을 이렇게 배워가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자, 여기 좀 꼬였네요. 휴마시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증권만 아셔도 국내 주식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네이버 증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공시 보시면 셀트리온인가? 네, 셀트리온으로부터 소송도 받았어요. 부동산 가압류 판결 뭐 받고 뭐 이렇게 지금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네요. 아마 요게 기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주가가 더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하락은 이 무상증자죠. 권리락 효과가 큰 겁니다. 300%의 무상증자 실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주가 갑자기 세 주를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4배, 3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 가격으로 16,000원대에서 이제 5,100원대로 된 거니까 이거는 회사에 문제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저는 계속 매도를 했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 소식이 있은 후부터 주가를 보면서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을 때도 매도를 했어요. 전체 매도한 건 아니고 30%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신주가 들어오는 때가 있죠. 그러면 세주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손실폭은 만회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오르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수익을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하면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제 30% 올랐거든요. 그래도 손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신 다음에 그때 또 처분하시면 손실을 줄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장기 투자자시면 그냥 그 신주까지 받아갖고 쭉 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 매수 해갖고 마이너스 70이니까 물을 계속 타겠다. 왜?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서 수익 냈죠. 네, 15,000원에 사서 19,000원에 수익을 냈고, 그럼 저는 큰 손실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결국은 올라가서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서, 말등에 올라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고 모아갔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손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저는 수익 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좀 바꿔보셔라 라고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도 주식에서 크게 손해 안 봅니다.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거니까 대박을 내시는 건 다른 계좌, 장기 보유 계좌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수학 같은 경우가 네이버 증권 잘 보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작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수학 키스트 공동연구소 이래갖고 삼성 SDI죠.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요 황산화 리튬 여기가 이제 이수학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거와 함께 협업한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인적 분할 주가에 긍정적이었는데 자, 이수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바닥을 겼죠? 바닥을 겼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출을 보시면 매출단이 중요하죠. 1조 3천에서 2조 2천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23년도는 안 나왔지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자, 그럼 분기를 보는 겁니다. 분기 보면 매출 계속 늘고 있어요. 5,100, 5,600, 6,647 괜찮죠? 이익은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니까 원가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빠질 수 있지만 계속 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데 부채 비율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매출 좋고 테마가 있죠.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건 사실 가격이었어요. 이렇게 내려간 가격이 너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고 여기서 계속 안 샀죠, 제가. 안 샀습니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여기서 올라가면 제 거 아닌 거예요. 쭉 보고 있다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국내 주식을 하실 때 TQ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닥을 들어갑니다. 바닥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보고서 판단해서 아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때도 보여요. 이거 없어도 왜냐? 여기 바닥 들어갈 때 여기 밴드가 있잖아요. 검정색 점점점 밴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형광 녹색 이 스윙 밴드가 있는데 이걸 닫고서 내려가면 우선은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밴드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매수 밴드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근처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갔죠. 여기서 사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안 사는 이유는 확신이 안 서니까. 얘가 이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르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오르기를 기다렸죠. 그럼 검노선 뚫고 돌파할 때 사도 됐는데 뭐 장이 별로 안 좋아서 2월 초니까 그때 막 핫하게 저기가 올라갔죠. 로봇주도 올라갔는데 굳이 안 올라가는 얘를 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중간 반등 밴드라고 말씀드리죠. 이 검정색 굵은 선 여기를 뚫을 때 매수를 한 거죠.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W자 모양 하면서 쌍바닥 생기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여러분 매매 타이밍이 나와요. 그래서 밴드 하단 밴드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다음에 이제 기지개를 딱 펼 때 이게 기지개 이제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슈팅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갔죠. 그러면 하단에 제가 SV 시그널을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녹색 나오면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려요. 바닥권 맞죠? 만들어 놓은 시그널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는 게 좋고요. 공부하시면 여러분 수익 기회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뚫고 우물을 뚫고 올라오는 요 단계에 사셔도 되는데 한 번 더 기다린 것 뿐이에요. 저도 장이 굉장히 좋고 했으면 아마 샀을 겁니다. 근데 1월에는 또 안 좋았잖아요. 이때. 그래서 기다렸다가 2월에 살아나는 거 보고 여기서 사서
지금 한 달 반 만에 수익이 꽤 많이 났죠. 2만 원에서 사서 5만 5천 원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주식을 고민해서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꾸준하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잘 보시면 되고, 자, 채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채권 좋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채권이 좋다, 국내 채권이 좋다, 이런 건 다들 말을 아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국내 채권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좋다기보단 훨씬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이유는 여기 보면 KB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KFP입니다. 전 이걸 사고 있고요. TMF도 당연히 사고 있는데 얘는 갖고 있다가 지금 처분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나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전 그냥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봉인데, 자, 국채,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 패턴하고, 자, 이 패턴하고 급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죠.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그냥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예, 항상 과거 경험에도 이런 차트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쫙 줄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래 꼬리까지 달고 위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반 사시면 어때요? 반반 사시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개념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 국한되지 마시고 양쪽을 다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전 항상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2년 정도 이 기회를 잘 이겨내면 반드시 또 좋은 수익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쉬세요. 감사합니다.